천안과 아산 지역 10개 수도권 전철역 중 유일하게 천안역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가운데 이 문제가 천안역 증축 문제와 연계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함께 천안시에서도 일평균 1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박상돈 시장이 시민들의 방역 동참이 절실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천안TV가 지적했던 천안시 광덕면 대덕교 교명판 훼손이 보도 이후 점차 시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직산읍 성완천 제방의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은 없는지 천안TV가 들어봤습니다. 천안신문과 김은나 충남도 의원이 2021 지구촌 희망펜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8월의 시작과 함께하는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는 천안역에는 천안 아산 지역 전철역 중 유일하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죠.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지만 천안역 증축 문제와 맞물려 쉽사리 설치할 수도 없는 천안역 스크린도어 설치 문제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반 열차와 수도권 전철이 모두 지나는 천안역의 전철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이곳에서는 이따금씩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50대 남성 2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2008년 이후 1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천안과 아산 지역에 설치된 10개의 전철역 중 천안역에만 유일하게 스크린도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안역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천안역 증축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8년째 임시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천안역은 2018년 철도공단이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했지만 역 개량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여 미리 설치했다가 역 구조가 변경이 되면 수십억을 들여 설치한 스크린도어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년에 이제 설치 공사를 착수를 했고 2018년 11월에 이제 천안시랑 그 역사 시설 개량 그 협약 때문에 설치를 지금 보류하였습니다. 이 그 천안 역사 이제 시설 개량 사업 이제 확정 전에 이제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면 이제 승강장을 이전하거나 지장 공사 등에 따른 이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 거고 지금 천안시 국토부 기재부랑 이 개량 사업비 문제로 이제 증축 규모를 협의하고 있고요.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에 있어 가장 필요하며 기초적인 장치인 스크린도어. 천안 시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인 천안역 증축 문제와 맞물려 있으면서 설치 시기가 묘연한 상황입니다. 관계 당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하루속히 분명해지기를 천안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1000명대 코로나19 확진 추세 속에 천안시 역시 하루 평균 15.4명에 이를 정도로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 시민들에게 잠시 멈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천안 지역에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박상돈 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잠시 멈춤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7일자로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최근 일주일간 평균 1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4단계 격상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대부분이 여름 휴가철 타 지역 이동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동을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안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신속역학 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확진자 역학 조사를 종전 2, 3일에서 1일로 단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전력을 다하고 나선 만큼 시민 스스로도 방역에 동참하며 백신 접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 3월 천안TV에서는 광덕면에 위치한 대덕교회 교명판이 훼손돼 시정이 요구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천안TV는 강덕면 대덕교 교량의 명판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천안시 등 관계당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복구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교량의 명판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 이달의 이름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여전히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보를 듣고 천안 쪽 일대를 전수조사해서 하거나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빨리 그쪽 다시 수리하도록 할게요. 이전 동판으로 만들어진 교량의 명판이 도난의 위험성을 갖고 있던 가운데 새롭게 시도되는 교량의 명판 제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천안문화재단이 출범 9년 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 원을 달성해 앞으로 재단의 자체 사업 운영에 큰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설립 이후 9년 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4일 재단에 따르면 문화예술 보급과 지역 축제 행사 지원 등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기금 100억 원을 모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체 수입 확보 및 기업인과 개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출범 9년 만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올 6월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운영심의회를 개최해 기금 중 일부인 4억 5,500만 원을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그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을 위해서 천안시라든지 또 일부 기업인들 많이 도움을 주셔서 생각보다 그 단축이 돼서 기금이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기금은 우리 천안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공연 형태인 드라이브인 시어터, 소규모 버스킹 공연, 지역 밴드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도 펼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면접 시험에서의 복장은 검정색 정장 등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는 복장대로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충청남도가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면접 시험 복장 자율화를 도입했다고 해 화제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복장 자율화를 도입하며 신선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면접 복장 자율화는 공직 사회에서 이미 복장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 공무원에게만 정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응시자의 실력과 공직에 대한 마음가짐, 도민에 대한 헌신 자세 등을 판단하는데 복장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응시자 개인적으로는 폭염에 정장을 착용할 경우 더위를 더 크게 느끼며 면접 시험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점과 정장 미구입에 따른 가계부담 경감과 개성 등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공무원 복장 자율화에도 공무원 시험 면접생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정장을 착용하고 면접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복장을 자켓과 록타이를 참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수험생 부모들한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복장 자율화를 충남도에서 첫 도입함에 따라 공직 입문 최종 관문인 면접 시험에서 심적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하천법상 하천의 제방에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천안시 직산읍 성완천의 제방에서 인근에 사는 주민이 농작물을 심어 놓은 것이 포착돼 관계 당국에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시 직산읍에 위치한 성완천 제방 인근입니다. 이곳의 일부 구간에는 인근 주민이 심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물들이 다수 심어져 있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작물 경작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난 수년간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전언입니다. 제방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라든가 그런 데 올 적에 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뚝이 터졌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엄청난 피해가 되고 다른 농작물에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피해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야 할 천안 서북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쉽사리 계도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단속을 다시 한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그걸 계속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농가 주인 만나서 다 치월거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부시장님도 찾아가고 직소실도 찾아가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작금지 프랜카드도 그래서 붙여놓은 거 우리가 확인해서 법사항 있으면은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개고하고 안 되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골 하천 인근에서의 경작은 그동안 암암리에 용인됐던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분명 개선이 필요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이 문제를 어떤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동남경찰서 남산지구대 직원들이 고열을 호소해 병원행위 시급했던 생후 10개월 아기를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시켜 큰 탈 없이 치료를 받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생후 10개월 아기를 낳은 보호자가 다급히 병원에 가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김용철, 정성모, 조혜연 순경 등 3명은 즉시 순찰차를 이용해 아기와 보호자를 긴급 이송했습니다. 출발한 지 4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아기는 장염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시간여 만에 고열이 내리는 등 병세가 완화됐습니다. 아기의 보호자는 사태가 진정되자 파출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인 남산지구대장은 시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경찰관으로서 보람을 찾게 된다면서 빠른 판단으로 어린 생명을 살린 후배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천안의 대표적 특산물인 하늘 그린 거봉포도가 지난 4일 뉴질랜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천안포도 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이날 출하된 거봉은 1,760kg으로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해 오랫동안 지속된 장마와 병충해로 43%의 수출 감소로 힘든 시간을 보낸 영농조합은 올해 조합원들과 수출 관계기관이 합심해 미국, 뉴질랜드 등에 110톤을 수출한다는 목표로 프리미엄급 포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합과 농민들은 거봉과 샤인머스켓, 캠벨 등의 포도 430톤 생산을 목표로 양질의 포도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신문과 김은나 충남도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주관하는 2021 지구촌 희망펜상을 각각 수상했는데요. 3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컬 언론으로서 시민과 함께 해온 천안신문과 천안시 의원과 충남도 의원을 지내며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는 김은나 의원의 이야기를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에서 33년 동안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천안신문과 지역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온 김은나 충남도의원이 2021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역신문 최고 권위상인 황금펜상을 수상한 천안신문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뉴스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지역신문사입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유튜브 채널 천안TV를 개국해 천안은 물론 인근 아산과 충남 전 지역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부분 의정 대상을 수상한 김은나 의원은 천안시 의원을 거쳐 충남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 공동체 모두가 충남 교육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협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너무나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수상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뜻에 따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가 2011년부터 전국 200여 개 지역 언론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각 분야 인물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지구촌 희망펜상은 내부적인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네, 오늘 면접에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네, 저도 예전에 면접 복장을 놓고 전날 한참 고민했던 일이 떠오르는데요. 사러 가기도 하고요. 오늘 전해드린 충청남도 공무원 면접시험의 복장 자율화 소식처럼 우리 사회에도 그런 유연한 변화 소식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 곳곳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천안 서북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장동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북경찰서 모범운전자 회장 장동규입니다. 저는 90년도에 모범운전자에 가입을 해서 현재 지금 31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이 혼잡한 곳, 세 곳을 선택해갖고 아침에 그 꼬리물기 그런 교통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쪽 시청 앞 사거리, 운동장 사거리, 한들 사거리 이 세 곳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타령 축제나 국제 농자재 박람회 이런 때 이제 5일간 계속 거기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 모범운전자가 뭐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예. 또 그동안 이렇게 곳곳에서 교통봉사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능 때 수험생 그 수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못 잡고 이렇게 늦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워다 주고 그럴 때가 참 보람 있죠. 역시 수능 날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많이 남죠. 날이군요. 네. 이렇게 또 봉사활동 하시면서 큰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애로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회원들이 잠깐 늘어야 되는데 회원들이 조금 줄고 있어요. 이제 지금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회원들이 한 60 넘은 분들이 거의 이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뭐 혜택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봉사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은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고요. 예.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 시민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천안 시민분들이 우리 그 교통봉사 이렇게 활동할 때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 좀 우리 저기에 좀 따라 주셨으면 더 우리가 더 보람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불어서 안전운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